계속해서 이번 섹션에서는 앞서 배웠었던 그 요소별 원가 계산의 절차를 하나씩 원가의 흐름을 보면서 실제 그 상황을 예제를 연결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소별 원가 계산의 세 가지 3요소는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재료비, 노무비, 경부입니다. 우선 재료비의 원가 흐름을 보면은 재료비는 재료 계정에서 소비액을 구한다고 앞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재료비 계정을 따로 설정을 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보통 재료 계정에서 재료 소비액을 계산하고 재료비 계정을 따로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재료비 계정을 그 원가의 흐름으로 살펴보면 우선 재료 계정에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전월에 사용하다 남은 재고액이 이렇게 차변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월에 이제 매입하기 시작하면 매입액이 왼쪽에 쌓여지겠죠. 그랬을 때 이제 소비액은 당연히 재료의 감소 이렇게 되어져서 재료 계정에 대변에 적히게 될 텐데 계속 기록법이면 당월 소비액이 이렇게 오른쪽에 대변에 기록되어져 갈 것이고 실질재고 조사법을 택한다면 월말 재고액을 구한 다음에 거꾸로 와서 여기 투입 가능한 액으로부터 월말 재고액을 차감을 해서 당월 소비액을 구하는 방식인 겁니다. 이게 바로 계속기록법이면 요 위에 있는 소비액이 먼저 구해지고 월말 재고액 구하고 실사법이면 월말 재고액을 구한 다음에 요 금액으로부터 빼서 양변의 금액은 일치할 테니까. 자, 이랬을 때 이 소비액, 음영으로 칠해진 당월의 소비액은 앞서 설명한 대로 특정의 제품과만 관련되려면 제공품 1, 제공품 2, 제공품 3 이렇게 직접 재료비로 가고 그다음에 제조 간접비, 간접 재료비 소비액은 제조 간접비 계정에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그 이그젬플 예제 4-6으로 가서 흐름을 살펴보죠. 다음 주 목련의 재료비와 관련한 거래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이랬습니다. 재료 5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자, 그러면 재료 계정이 차변에 50만 원, 대변은 외상 매입금 50만 원, 매입 채무 50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재료 40만 원을 제조 공정에 투입하다 이제 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소비액 중 5만 원이 간접 재료비라고 하니까 35만 원은 직접 재료비여서 35만 원 제공품 그리고 5만 원 간접 소비액 제조 간접비 5만 원 그리고 재료 계정은 재료의 감소 40만 원 이렇게 대변에 적히겠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 재료 월초 재고액이 10만 원이 있었대요. 자, 그걸 토대로 해서 재료 계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재료 계정에 1월 그러니까 뭐 5월이라면 5월 1일, 6월이면 6월 1일 이렇게 전월 2월에서 여기 10만 원이 이제 있는 상태에서 요 1번과 2번의 거래가 있었겠네. 그죠? 번호가 3번으로 와 있지만 이제 월초 재고액은 이렇게 파악을 해온 겁니다. 자, 그래서 매입 채무 전기한 겁니다. 재료 계정에 50만 원, 여기 50만 원 있으니까 50만 원 전기 상대편 계정 과목. 대목하고 전혀 다를 바 없죠. 자, 그다음에 재료 계정에 오른편에 있으니까 40만 원을 적고 상대편 계정 과목을 봤더니 둘 이상이에요. 뭐라고? 제좌. 나머지 금액 60만 원에서 40만 원 소비한 금액을 뺀 금액은 당월 말 재료 재고액이 돼서 차월 2월이 되는 금액. 그래서 학기가 맞아지겠네요. 자, 그리고 제공품 계정을 가보면 제공품 계정에 뭐 전월 2월 이런 애들이 있었을 텐데 이제 형식만 가지고 생략을 했어요. 자, 그리고 제공품 계정에 재료를 소비한 금액이 제공품 계정에 재료 이렇게 35만 원 온 겁니다. 제공품 계정에 차변에 있으니까 차변에 35만 원을 줬고 상대편 계정 과목. 마찬가지 개념에서 제조 간접비 계정에 재료 이렇게 해서 5만 원 전기한 겁니다. 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모르시지는 않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연결되는 문제로 노무비의 원가 흐름을 잡아보도록 하죠.
자, 앞서 설명한 대로 노무비는 제품 제조를 위해서 발생한 일체의 인간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 인건비를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이런 것들 임금, 급료, 뭐 이런 잡급, 제수당 이렇게 형태로는 나눠지지만 역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노무비 개정의 그 소비액은 직접 소비액이냐 혹은 간접 소비액이냐 이러한 분류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무비를 구해오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제 어떻게 했었냐면 당월에 노무비는 당월에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 그죠? 그게 노무비 소비액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당월분이나 미지급한 금액, 이것도 당월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전월에 선급한 당월분의 것, 여기까지가 이제 당월분 소비액일 텐데, 이게 다 요것만 있으면 요 전액이 전부 소비액일 텐데, 요 현금 지급액 가운데 얼마인가가 전월 미지급액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걔는 빼라고 그랬죠. 앞서 전에. 자, 그리고 다음 달분을 미리 선급한 부분이 있어요. 현금 지급한 거. 이것도 역시 빼서 요 오른쪽에 있는 두 가지의 전월 미지급액과 당월에 차월분을 선급한 금액을 빼면 노무비의 당월 소비액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 음영으로 칠해진 요 당월 소비액은 앞서 재료비와 동일하게 직접 소비액은 제공품 계정으로, 그리고 간접 소비액은 제조 간접비 계정에 이렇게 대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주 목련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당월에 임금 9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번에 노무비 그리고 현금 90만 원 이렇게 분계가 될 수 있겠다. 그지? 그 다음에 2번에 봤더니 전월 미지급 임금이 20만 원 있었고 당월에 미지급 임금이 10만 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노무비 가운데 20만 원은 전월 노무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급 노무비가 전월에 존재하고 있었던 애를 이렇게 부채를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노무비 계산한 것 비용 가운데 20만 원은 빼주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당월분에 미지급한 노무비 10만 원 있다고 하니까 당월분에 미지급했더라도 이 노무비는 당월 소비액이죠. 당월 소비액인데 이것이 미지급 노무비가 되겠다. 당월에는. 요게 전월에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 밑에 게. 요 밑에 게 전월에 있었던 게 이것이고 그것이 여기에서 지급하고 있었던 것이야. 이렇게 이해가는데. 좀 어렵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1, 2번을 전기를 한 모양이 노무비 계정에 이렇게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 그죠? 노무비 가운데 그리고 미지급 노무비 이렇게 전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노무비 90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다. 상대편 계정 과목. 그죠? 그다음에 노무비 20만 원 여기 적혔는데 전월분 노무비를 갚고 있어서 노무비를 차감시킨 겁니다. 발생주의에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당월분 노무비 여기 10만 원을 적으면서 상대편 계정 과목은 미지급 노무비 이렇게 해서 앞서 배운 대로 이 기업은 당월에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 90만 원 가운데 전월분 미지급 금액 빼서 70만 원과 당월분 미지급 노무비 10만 원이 합해져서 80만 원이 노무비 소비액이 되는 겁니다. 자, 이 80만 원의 노무비 임금 소비액 가운데 30이 간접이고 나머지는 직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80만 원 가운데 80만 원이죠.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전기를 해야 80인지 뭔지를 아는 거야. 그지? 자, 순서가 그러니까 필기하는 게 아니고 전기를 여기까지 하고 노무비 소비액이 전체가 얼마인가를 안 다음에 요걸 통해서 알게 되죠. 이렇게 알게 돼. 80만 원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가운데 30이 간접이고 나머지 직접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노무비 이렇게 없애면서 제공품 계정과 제조 간접비 계정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 노무비라는 애를 제조 공정으로 집어넣고 있는 거야. 제품 제조 원가화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30을 빼면 직접이 50, 간접이 30 이렇게 되겠다. 자, 전기하면 여기에다가 노무비 그래서 80만 원 적고 상대편 계정 과목이 둘이니까 제좌 적습니다. 제공품 앞서 전에 재료 이런 애가 있었어요. 35만 원. 기억나죠? 재료비에서 앞서 전에서 재료비 35만 원.
요게 먼저 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노무비, 재공품 계정에 노무비가 여기 50만 원이 전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도 마찬가지로 앞서 전에 5만 원 재료비가 있었고, 노무비 30만 원이 이렇게 전기되어진 겁니다. 자, 교수님이 이거 지금 이렇게 막 말로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웃기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칠판에 쓰면서 분계하고 그다음에 그 순서에 따라서 전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말로 하려니까 효율은 또 역시 떨어지고, 그리고 교수님은 힘은 더 들어요, 사실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은 반드시 이 과정을 이렇게 A4용지에다 혹은 노트에다가 필기, 분계하고 전기하고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이 설명을 들은 다음에 예제를 주면은 그런 식으로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때쯤에 이제 교재를 다 구입을 한 상태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제조경비의 원가 흐름. 제조경비는 앞서 말한 대로 어떻게 정의를 내린다고? 제조경비는 재료비와 노무비 이외의 제품 제조를 위해 소비된 모든 원가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공장 건물이나 기계장치대 감가상각비, 수선비, 임차료, 화재보험료, 전력비, 이런 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제조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제품 제조를 위해서 뭔가 경제적 자원을 소비를 했는데 그 내용이 재료비로 보낼 수도 없고 노무비도 보낼 수 없고 이런 상황일 경우에 우리는 걔를 제조 경비로 분류를 한다. 이런 그 정의를 기억하면은 경비는 따로 이렇게 하나하나를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모든 제품 제조 원가를 위해서 제품 제조를 위해서 소비된 원가, 경비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쭉 잡혀져요. 앞서 배운 들 이제 복습하면 월할 경비에 해당하는 애를 경비 월할표에서 집계해오고, 전력비 측정 경비에 해당하는 애를 측정표에서 집계해오고, 임차료 지급 경비에 해당되겠네. 아, 월할 경비겠다. 그죠? 이것도 월할 경비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연 임차료를 내고 있으면 내놓고, 그리고 매월 지급하면 이 역시 이것도 월할 경비로 지급 경비로 봐도 상관없겠지만 보통의 경우 임차료는 월할 경비로 봅니다. 그다음에 기타 뭐 여러 가지 이제 경비가 하여튼 여러 가지 경비가 이렇게 차변에 집계됐다라는 겁니다. 제조 경비라는 계정으로. 이 당월 소비액 가운데 여기 가운데 뭐 여기 예를 들어서 앞서 배운 대로 특허권 사용료나 외주 가공비 등이 있다면 그 정도는 직접 소비액일 것이고, 나머지는 경비는 다 그런 말이 없으면 뭐라고? 간접 소비액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은 당연히 있다면 자금품 계정으로 곧바로 보내고, 간접 경비는 제조 간접비 계정으로 또 모으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목련의 그 예입니다. 계속 앞서부터 하나의 회사 계속 그 부분을 하는 거야. 자, 당월분 공장 감가상각비 10만 원을 계상을 했대요. 월화를 해온 거야. 이렇게 했으면 연 감가상각비는 얼마였다는 얘기냐면 120만 원이었다는 얘기네. 그치? 걔를 12분의 1을 해온 것이야. 자, 그러면 감가상각비 이렇게 하면서 얘를 이제 감가상각 누계에 가는 회계처리가 먼저 있었겠지. 그 회계처리는 지금은 묻는 게 아니에요. 제조와 관련한 이제 회계처리를 하는 거니까 요 감가상각비는 어디에 해당돼? 제조경비에 해당되니까 제조경비로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전력비 5만 원이 발생을 했다. 요거는 이제 측정을 했다라는 뜻이야. 올해 요번 달에 쓴 내용을 봤더니 5만 원 정도다. 그럼 제조경비 이렇게 역시 전력비로 이렇게 해서 제조경비에 모으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당월분 기계장치에 수선비 2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면은 여기 제조경비 수선비 이렇게 20만 원을 제조경비 역시 모은 겁니다. 1, 2, 3번을 분계한 것이야. 자, 그러면 얘를 제조경비란에다가 이렇게 다 전기를 한 거야. 제조경비에 감가상각비 상대편 계정 과목, 전력비 상대편 계정 과목, 수선비 했더니 이 총 금액이 35만 원이 되어져 있는데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 제조경비 총액이 모두 다 무슨 원가다? 간접 원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조간접비 계정에
재공품 계정은 여기서는 안 나타나겠죠. 그래서 제조간접비 계정으로 모두 다 대체를 하는 겁니다. 제조경비를. 그래서 앞서 전에 재료 소비액이 5만 원, 간접 소비액이죠, 당연히. 그리고 노비 30만 원 간접 소비액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경비 모은 거 제조 경비 35만 원 이렇게 같이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 재공품 계정이 안 나타났지만 이 기업은 모든 그 요소별 원가가 어디와 어디에 모여져 있냐면 요 재공품 계정과, 그죠? 재공품 계정에 재료 소비액 35만 원과 노무비 직접 소비액 50만 원 합해진 금액하고 여기 저는 요런 애들이 모여져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집계한 제조 간접비, 이렇게 제조 간접비가 5만, 30만, 35만에서 70만 원이 집계되어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렇게. 되셨죠? 자, 그러면 이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지금은 재공품 계정에 이와 같이 85만 원과 제조 간접비 계정에 얼마가 70만 원이 있는 상태야. 자, 그러면 이 제조 간접비는 지가 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어디에다가 배부를 해줘야 돼? 여기 제품으로 배부를 해줘야 된단 말이지. 자, 지금은 이 재공품 계정이 하나지만 재공품 어느 기업이 이제 두 가지 제품이다, 세 가지 제품이다 그러면 이 재공품이 재공품 1, 재공품 2, 재공품 3 해서 이렇게 각각 이제 직접이 이제 가 있는 것이야.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원가의 흐름만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재공품 계정 하나만 만들었던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지금 이 제조간접비 70만 원을 재공품 계정으로 배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배부할 게 없어요. 혼자라서. 그치?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대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혼자서 다 가지고 가면 대체, 그리고 여럿이서 이제 나눠가면 배부, 넓은 의미로는 이제 대체 이렇게 되어지니까 지금은 나누지 않고 그냥 혼자서 가지고 가면 돼요. 그래서 이 제조간접비 70만 원을 여기에 있는 70만 원을 오른쪽으로 보내면 없어지겠지. 자, 그리고 그 70만 원을 누가 앉느냐면 제품이 떠앉는 거야. 재공품 계정에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분계가 되어지면 재공품 계정으로 70만 원 이렇게 적히면서 차변에 70만 원 적히면서 상대편 계정 가면 제조간접비 이런 모두 다 와 있다. 그리고 제조간접비 계정은 여기 70만 원이 이렇게 적히면서 상대편 계정 가목인 재공품이 적히는 겁니다. 그러면 양 금액이 이렇게 딱 일치돼서 얘는 자연스럽게 계산해서 잘 제품으로 넘겨주고, 그죠? 교수님 왜 자꾸 얘를 제품이라고 그러겠어? 얘가 이제 제품이 될 거라서 제품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 요 다음에 이제 여기서 완성이 되면 이제 제품으로 갈 것이지. 자, 그랬을 때 이제 여기 와서는 이제 이 제공품이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얘가 완성이 되어지면 만약에 제품이 될 것이고 미완성되어지면 차월 2월이 되고 요런 흐름인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랬을 때 요런 흐름으로 원가가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봐봐. 그래서 이후 재공품 계정은 완성된 제품과 미완성된 제품으로 나뉘게 되는데 완성된 제품은 제품으로 대체되고 미완성된 제품은 재공품 계정에 남아 차기월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재공품 1은 이제 제품이 되고 재공품 2는 차월 2월 되고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네. 자, 후에 이 재공품 계정이 이제 둘 이렇게 나오면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완성된 제품은 이 제품 계정이 만약에 이렇게 완성이 됐다 그러면 여기 이제 제품 계정에 이렇게 되어져서 상대편 계정 과목은 재공품 몇 번 이렇게 해서 와 있겠다.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과정은 뭐겠어? 제품이니까. 팔리거나 팔리지 않거나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팔린 제품은 매출원가 계정으로, 팔리지 않는 제품은 그대로 재고자산인 제품 계정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런 흐름들을 쭉 다시 총정리를 해서 살펴보면 이게 이제 총체적인 이제 정리가 되겠다. 제조기업의 원가 흐름은 이와 같이 되어지는 것이야.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요소별 원가가 계산이 되어지네. 그죠? 자, 이랬을 때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가운데 직접은 제공품으로, 간접은 제조 간접비 계정으로 이렇게 모으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었지? 자, 그런 다음에 여기도 이제 상상을 해. 제공품이 요 딸랑 하나가 아니고 제공품 넘버 1, 제공품 넘버 2 두 개라고 한다면 이 제조 간접비를 나누어 가는 것이야. 자, 흐름만 본다면 그냥 제공품 하나로 제조 간접비 얘를 이제 제공품 계정으로 대체 혹은 배분을 하는 것이야. 배분을. 이제 배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후에 배분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 배우게 됩니다. 지금은 하나니까 배분할 거 없으니까 고민 안 하고 그냥 제공품 계정이 또 안 하면 되는 것이야. 자, 이 가운데 이제 완성된 제공품이 다 완성이 되면 뭐가 된다고? 1은 완성되고 2는 미완성됐으면 제품 1만 이렇게 오는 것이야. 그리고 제품 2는 그냥 여기 제공품 2는 미완성됐으니까 여기 남아 있는 거겠지, 재고자산으로. 그래서 뭐 완성됐다라고 이제 흐름만 보면 제공품이 제품이 되는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되셨죠? 제품 흘러간다. 자, 이랬을 때 이 제품이 팔려나가면, 판매되면 이게 매출원가가 되는 것이야. 자, 팔려나갈 때 매출원가를 구성하면서 받은 금액이 있겠지. 자, 이 제품이 5,000원짜리를 팔았다 그러면 5,000원짜리가 팔렸다 그러면 매출원가는 5,000원이고 5,000원짜리를 5,000원에 만들어서 5,000원에 팔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5,000원 받고, 그지? 한 8,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제품 매출액은 8,000원이 되어지는 것이고 매출 원가라는 비용은 5,000원이 되는 이렇게 매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하나만 하면 3,000원이 나오는 이런 흐름이야. 제품 매출. 그리고 제품 하나는 이제 또 하나가 만들어지는 여자인데 하나는 팔리지 않았어요. 그럼 당연히 팔리지 않은 애는 제품이라는 재고자산으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재고자산이 형성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재료 계정에서 생성된 재료비를 제외한 재료 재고액과 제공품과 제품의 남은 금액과 요것이 이제 제조기업의 재고자산이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매출원가는 당연히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을 얻고 소멸이 되었으니까 매출원가는 비용인 겁니다. 그리고 남은 제품과 지금 앞서 전에도 설명했지만 제공품과 재료의 남은 금액은 재고자산으로 자산으로 보고를 한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런 모든 문제를 총체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그 예제가 4-9에 나와 있어요. 자, 교재를 보고 반드시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책에 풀이가 있으니까 책 풀이를 필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거래가 나타나면은 거래를 분개를 하는 겁니다. 분개를 하고 그다음에 전기를 하고 전기를 해보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어떤 단계를 해야 되나 이런 흐름이 오늘 교수님이 설명한 대로 이런 흐름으로 잡히게 돼요. 재료비부터 이렇게 이런 흐름으로 이렇게 좀 더 가야 되겠다. 재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애들이 채워지면 여기 재료의 소비액이 이제 알게 돼. 그거를 직간접을 파악을 해서 제공품이냐 제조간접비냐로 이렇게 보내는 회계 처리를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문제에서 제시되지 않더라도 원가의 흐름을. 자, 그 다음에 노무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개를 하면은 노무비의 소비액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80만 원이라는 걔를 직간접으로 직접과 간접으로 이렇게 나누는 분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를 보면 1, 2번을 분개하고 전기를 해야 3번이 분개가 되어지는 것이야. 1, 2번, 3번 분개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1, 2번까지를 전기를 해놔야 이 노무비 계정에서 이 80만 원을 알아서 요 3번에 분개가 되어지고 그 분개된 것이 이렇게 전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흐름이니까 요 4-9를 이렇게 쭉 한번 풀어보면서 앞서 전에 그 교수님이 이 흐름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줬으니까 이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자기 것을 만들어야 돼요, 각자. 자, 그래 놓고 나면 교수님이 기회가 되든지 계약을 해서 대면 강의를 하든지 하면 보여주도록 하고요.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깨우칠 수 있으면 좋고, 안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 번은 이렇게 풀이 과정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이 풀이 과정을 보여준다는 것이 앞서 전에 이렇게 간단한 예도 그런데 이게 좀 필기를 하기가 그래요.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한두 개만 이렇게 이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면, 자, 1번 나왔어. 재료 9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그러면 이거 할 수 있잖아. 1번. 차변에 재료, 대변에 외상 매입금, 뭐 매입 채무 이런 식으로 되겠다. 그죠? 자, 그다음에 당월분 농업이 80만 원을 지급하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 중 20만 원이 간접 농업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당월분 농업 80만 원 지급하는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농업이 차변에, 그리고 대변에 현금 이런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을 소비액 요거 농업비 얘기는 더 이상 없으니까 농업비 요거 하나뿐이잖아. 그지? 현금 지급한 거 요거 딸랑 다인데 요거 가운데 이제 직간접만 나누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농업비 간접 노무액이 20만 원이라고 하니까 차변에 노무비를 이렇게 대변으로 갖다 놓고 대변 노무비하고 차변에는 60만 원 제공품 그리고 20만 원 뭡니까? 제조 간접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지? 자, 그리고서 이제 재료 계정을 이렇게 전기를 해야지 이제 재료 100만 원 소비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재료 100만 원 소비했다고 하니까 재료 100만 원 소비를 하세요. 자, 그러면은 재료 계정 이렇게 가보세요. 그러면은 3번 분계를 하면 대변에 재료 100만 원, 직접이 80, 간접이 20이라고 하니 제공품 80만 원,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20만 원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지? 그런 거지? 자, 그러면 요 소비액이 이제 구해질 겁니다. 그래서 재료 계정을 옮겨 보는 겁니다. 제공품 계정에. 그랬을 때 재고액 같은 것들도 밑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월초하고 월말 재고액을 먼저 이제 월초 재고액을 먼저 갖다가 이렇게 전월 2월을 이제 옮긴 다음에 계정을 터서 재료 계정을 트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 계정을 터서 전월 2월에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월초 재고액이 30만 원이라고 하니까. 됐지? 네, 이 김에 이제 재공품 계정도 아예 터 놓는 겁니다. 전월 2월. 그 다음에 제품 계정도 전월 2월 이렇게 옮겨 놓고 시작을 하면은 편해요. 그래서 제조기업의 세 가지의 재고 자산이 뭐라고? 재료, 재공품, 제품이니까 걔네들은 여기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월초 재료 재고액을 이렇게 먼저 갖다 적어 놓으면 편합니다. 위치를 찾아서.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분계한 것을 옮겨 적고 그러면 요 재료 계정의 월말 재고액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요. 계정을 통해서. 자, 교재에 있는 답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어렵지만 이게 교수님이 칠판에 쓰면서 하면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훨씬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들지. 흐름도 알겠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좀 안 돼서 어려운데 이 기간이 길어지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노력을 훨씬 더 많이 해줘야 되겠습니다. 교수님도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그냥 대면 강의에서 강의실에서 하면 효율은 훨씬 더 지금보다 좋고 그리고 교수님 힘드는 거는 지금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힘들고 설명하기가 그럴 텐데 이 부분이 참 안타까워. 이거 뭐 어떡하겠어. 자, 이 시기를
같이 전 시간에도 거의 첫 시간이나 이런 때도 얘기했지만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이제 3학년쯤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해온 방법도 있고 또 회계가 처음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면서 요 문제를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앞서 설명했었던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5, 6, 7, 8 이렇게 하면서 아하, 이렇게 분개하고 이렇게 분개되어지고 전기와 같은 흐름으로 되는구나 이러면은 뭔가가 구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이해하길 바라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그 섹션까지 해서 요소별 원가 계산을 끝을 냈습니다. 자, 다음 섹션에서는 연습 문제 풀이를 또 몇 문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역시 깊숙한 풀이형의 문제는 어려울 거고 연습 문제 복습하는 연습 문제를 사지선다형 선택형 문제를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그림 아주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이렇게 눈여겨 보세요. 제조기업의 원가의 흐름.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